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준석 대표의 굉장히 발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오늘 나왔어요. 바로 뭐냐면 MBN에 출연을 해가지고 안철수 위원장 이 총리설 그리고 또 합당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 입장을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 복귀 문제에 관해서도 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고영주 변호사 하면 뭐 모르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불임 사건 때 변호할 때 보니까 이거 완전히 공산주의자 빨갱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뭐 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한 거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지만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에까지 3심까지 가서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패소한, 그래서 공산주의자라고 한 이 고영주 변호사의 의견 합당하다, 합법적이다 이런 판결을 받아서 아주 유명해지신 분이죠. 그래서 고영주 변호사가 이끄는 새로운 정당이 있어요. 자유민주당입니다. 자유민주당인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자 이거죠. 그만큼 이제 문재인 정권 이제 공산주의자로 보이는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말하자면 파괴시키고 있으니까 수호하자 이런 취지에 만들어진 정당이 자유민주당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매주 이 주요 언론에 하단에 대규모 이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메시지를 통해서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이 민주당 정권 얼마나 잘못됐는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거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보시기에 그 이 문정권의 실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송영길 전 이 민주당 바로 대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산에 가 있어요. 양산 통도사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오늘 페북에 올렸는데요. 이 사진도 올리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한번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저는 뭐 거기까지 사실 짚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래 사저 문제만 저는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보도를 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말이죠 지몬미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언론에서도 다 이거를 알고 야 이거 뭔가 의미심장 불길한 것을 예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MBN 정운갑의 정운갑의 집중 분석, 이 정운갑 프로 재밌어요.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안 대표 총리 후보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요즘 분위기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당선인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 번 독대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당선인하고 독대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여러 번, 그러니까 이 당선인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하고 여러 번 독대했지만은 이 독대라는 단어 이렇게 쓴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안철수 위원장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독대라는 단어를 보고 이거 윤석열 당선인이 아닌가 했는데 안철수 위원장한테 독대라는 말을 쓴다는 거. 이 독대라는 말은요. 뭐 사실 독대라는 말이 평범한 일반 명사화 시키면 그냥 뭐 너구나하고 둘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지만 독대는 굉장히 높은 사람하고 딱 둘이 얘기할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 미팅이 이루어졌을 때를 독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철수 위원장한테 독대했다라는 말까지 쓰고 있어요. 야, 이게 정치판은 역시 권력의 크기에 대우도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유해지시고 여유가 있어 보였다. 아무래도 인수위 하시면서 인수위원장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본인의 적성에 맞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그런 기여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좋은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신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서 이 안철수 위원장이 그동안에 이제 장명 변경 이런 걸 요구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합당할 때 다소 조급함 속에서 무리했다고 판단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이준석 같으면요 조급함 속에서 무리했다고 판단했는데가 아니라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사족을 달 텐데 아주 말도 점잖하게 있어요 방송에서. 자, 그리고 일부 이제 최근에 말이죠 총리 맡으면 안 돼, 그건 욕심이 과한 거야, 이거 권성동 의원이 맨 먼저 불을 질렀잖아요. 이 문제에 관해서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 인수위원장을 했는데 총리까지 맡으면 과도한 욕심으로 비칠 수 있다. 예.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말이죠. 자,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정확하게 당선인의 의중을 모르고 하신 말씀도 있고 사견인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요.
당선인과 몇 번이나 교류했지만은 안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배제는 제 생각에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총리 후보로 살아있다. 그리고 여유 있는 모습, 유화해진 모습을 보면 참 잘 예정대로 이 총리 코스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역시 이것도 다른 항목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역시 윤핵관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여전히 이 강한 네거티브 인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합당 문제와 관해서는요 큰 장애는 없다고 본다. 결국 저희가 합의한 대원칙들에 따라서 협상을 진행하면 4월 초쯤 무리 없이 합당 과정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이 합당 문제는요. 지금 이 국민의당에서 사무총장이 그리고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략기획위원장이 맡아서 합당 문제를 지금 논의해 나가기로 안철수 당 대표하고 바로 최근에 지난 주말쯤에서 지난 주중에 둘이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 협상 단계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대원칙에서 합당한다 이렇게 딱 돼 있고, 그리고 이거는요 단순하게 이준석 대표와의 합당 합의가 아니고 이미 당선인 단일화할 때부터 대선이 끝나면 넘버원이 바로 뭐냐, 합당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합당 문제가 당연히 뭐 인수위가 제일 급하죠. 인수위 출범을 서두르다 보니까 합당이 지금 2순위로 뒤로 좀 물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합당은요 더군다나 이제 시간을 더 지체할 수가 없어요. 왜? 6월에 선거잖아요. 그러면 4월 중하순서부터는 이제 유력 후보들 이름이 쫙 나가야 되는데 이거 이름 나가려면 당 하나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정 문제가 끝나려면 빨리 합당이 이루어져야만이 뭐 쉽게 얘기해서 지분 이 어느 정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정치판에서 독식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합당 문제는 서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6월 지방선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할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선 때도 영향력 행사를 안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대선 때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당히 자제하셨는데, 국가에 대한 큰 문제라고 보기에는 지방의 문제인데 하나하나 어떤 개별 후보에 지지를 한다든지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 대목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장기간의 수행생활 이후에 결국에는 지금 사주로 복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쨌든 입장을 한번 제대로 밝히실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예, 맞아요. 예, 저도. 그리고 평생을 정치하신 분인데 정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거 큰일 나요. 예. 그래서 하시는 것이 국가 발전, 그리고 개인의 발전과 본인이 이제 대구로 갔으니까 대구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정말 지금부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이 국가의 큰 틀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어요. 이 얘기는 민심이 정권을 바꿔라. 이 민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준 민심의 흐름에 그야말로 이 돛을 달고 이 배가 순풍을 맞아서 항해하듯이 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그런 방향의 정치를 활동을 재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유영하 변호사의 지금 이제 제일 뜨거운 감자는 과연 대구시장에 나올 거냐 말 거냐인데, 최근에 유영하 변호사의 이 발언을 보면 그거는 내 맘이다.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이 있으시면 내가 참고하겠지만은 최종적인 결정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보면 유영하 변호사의 마음이 출마 쪽으로 많이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즉 비판적 시각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내 맘이야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이지 실제로는 나갈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발언이 나온 이후로 언론 보도를 제가 쭉 보니까 말이죠, 과연 유영하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얼마만큼 클 것이냐, 그리고 지지 기반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 언론 보도는 상당히 유보적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유영하 변호사 본인의 문제고 이제 본인이 당연히 결정해야 되겠지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문화일보 3월 25일자 이 사설면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당 고용주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사악한 대통령이다. 그래서요, 청와대
개방을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정부나 전임 대통령을 장기 투어까지 한 것 아니냐, 굉장히 사악한, 좋지 않은 대통령이다. 이런 입장의 광고, 일종의 칼럼이죠. 뭐 광고 칼럼을 싣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광고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은 장기 투어, 후임 대통령의 청와대 개방은 회방. 예, 이 사악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고문의 내용을 보면, 박정희 부국강병 대통령의 2세인 전임 여성 대통령을 4년 9개월이나 잔인하게 가둬놓았고, 후임 대통령에겐 자신은 못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회방 놓는 문 대통령, 목리심술의 사악한 본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5개의 입장문을 전하고 별도로 이 NSC 회의와 관련해서 2개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5개의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궁궐식 청와대는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소통구조로 재구성, 이전하는 약속은 모든 국민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운운하지만 그 설문 내용이 이런 원래의 취지를 반영했다면 당연히 절대적 찬성입니다. 설문 내용의 협소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가장 잘 아는 서울 시민들의 찬성률이 58.4%로 반대 39%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이게 리얼미터 3월 23일자예요. 이전지가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는 부차적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입장. 두 번째로는요, 안보 우역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북이 또 ICM 도발요? 집무실 이전은 안보와 무관합니다. 새 대통령을 방해하려고 문 대통령과 북한이 원팀으로 움직입니까? 임기 중 북한의 숱한 도발에도 긴급 NSC를 4번 중 3번 걸로 불참 내지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3월 21일엔 왜 갑자기 NSC를 직접 소집 주재했습니까? 그 회의에서 안보 운운하며 새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을 방해했습니다. 방사포 ICBM을 발사한 북한과 함께 새 대통령 방해에 나섰습니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세 번째 주제, 이제 우리 대통령실이 국방부와 함께 있든 아니든 주한 미군이 있는데 북한이 폭격해 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문 대통령과 반대 전문 여당 정치인들의 거짓 선동은 국민이 더 이상 용서치 않습니다. 새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대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주제입니다. 역대 합참 의장들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했다며 국민을 속인 행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해명하기 바랍니다. 합참 의장들은 3월 2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다고 밝히고, 자신들의 진위를 왜곡 악용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입장문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경부 고속도로나 인천공항 건설처럼 성공이 예약돼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과제는 반대 전문 정치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늘 성공했습니다. 방해 세력들을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예, 이제 NSC 회의와 관련해서 2가지 이슈를 발표하고 있어요. 입장을.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NSC 불참 이력입니다. 임기 중 북한 도발 등으로 개최된 긴급 NSC 64회 중 17번의 회의 26.6%만 주재했고 4회 중 3회꼴로는 무시했다. 그래서요, 불참한 주요 회의 2019년도 5월에서 11월까지 북한 대형 방사포 수십 회 발사도 NSC에 불참했다는 거. 그리고 2020년 6월에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도, 그리고 9월에는 우리 공무원이 피살됐는데도 불구하고 NSC에 불참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2021년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논의를 하는 NSC 회의에 주재하지 않고 참석만 했다는 점. 이게 불참 이력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예정에 없던 NSC 소집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 2022년 3월 20일 내용이 확인이 잘 안 되는 북한의 장사정포 서해 발사인데, 이 3월 21일 예정에 없던 NSC 확대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주재했는데 결과가 뭐냐? 안보가 우려된다면서 당선인 집무실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은 겁니다. 예.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예, 왜 NSC를 갑자기 이렇게 참여도 안 하고 주재도 안 했는데, 회의에 소집했느냐? 바로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명분 축적을, 이전 반대를 위한 명분 축적 차원에서 NSC 회의를 소집하면서
안보 위협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 정치화 시키는 거예요. 북한의 이 안보 위협 정보를 말하자면 정치화시켜서 해석하는 이 잘못된 문재인 정권의 이 NSC 운영, 이거를 비판하는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송영길 전 대표, 내후년 선거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바로 양산 통도사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이 관저, 그러니까 양산 사진까지 올렸어요. 사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이 페북의 글 중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불길한 이 미래를 내다보는 이러한 글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요, 아주 노골적으로 딱 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의미심장한 글. 중앙일보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더 이상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되지 않게 막아내는 버팀돌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다시는 지몬미를 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제목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예. 제목까지. 자, 그러면서요, 전직 대통령이 고향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시대, 더 이상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되지 않게 막아내는 버팀돌의 하나가 되겠다. 자, 이게 지몬미가 뭐예요? 노무현 대통령 떠났을 때 정치보복 막겠다라고 해서 외쳤던 이 키워드가 지몬미입니다. 지키지 못해 미안해요. 예, 약자죠. 지켜지지 못해 미안하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근데 이 똑같은 말을 말이죠. 이 지몬미라는 용어를 문재인 대통령을 쓰면서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송영길 출마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패배를 의식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송영길 대표의 이 페북 글에서도 말이죠. 왜 지몬미라는 얘기를 갑자기 꺼내냐 이거예요.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이것도 다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송영길 대표의 이 글이 좀 파장을 낳고 있고 문제의 시각이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지몬미라는 용어를 송영길 대표가 안 썼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결국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어요? 서울시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청와대, 그 다음에 김학의, 그 다음에 월성원정, 이 하나만 갖고서도요. 김호수가 이 월성원정 같은 거 배임 혐의에 들어가면 백운규한테 배임 혐의가 만약에 수사를 해갖고 들어가 버리면 결국 그 배임 혐의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결된다는 것이 당시 법조계의 압도적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배임 혐의가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양산 사저 다 뺏겨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김호수가 아주 그냥 목을 메고 이 배임 혐의 안 넣으려고 백운규 빼버렸잖아요. 배임 혐의. 예. 그래서 배임 혐의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인가요? 예. 딱 그 사람 한 사람만 배임 혐의를 넣고 백운규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를 빼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송영길 대표가 아예 노골적으로 페북에다가 지몬미 딱 하면서 이거 이제는 내가 지키겠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또 올린 거예요. 제목도 다시는 지몬미를 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냥 바라는 마음도 아니야. 간절히 바래. 간절히. 다시는 간절히. 이게 그만큼 불길한 예감이 많이 든다.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야 그러겠느냐.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요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들어주시고 젊은 분들에게 주변에 젊은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면은 우리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플러스 알파 잘 이끌고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